7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깊은 제주 중산간 숲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지 말이죠. 제 인생의 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이제는 그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고요히 늙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코앞에 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기상청조차 예고하지 못한 거대한 태풍과 함께한 남자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박진우입니다. 길이 너무 험해서 좀 헤맸네요. 젖은 어깨를 털며 들어온 그 낯선 손님. 전국의 야생화를 찍는다는 사진작가 진우 씨와의 예기치 못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고 유리창이 박살나는 그 아찔한 폭풍우 속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제 안의 뜨거운 떨림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인 줄 알았던 태풍이 사실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데려온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알았을까요? 고립된 숲속 집에서 단둘이 태풍을 견뎌내며 피어난 들꽃보다 강인하고 촛불보다 따뜻한 황혼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사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년의 정막을 깨운 그의 여름날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서미숙이고 올해 58살이에요. 지금은 제주도 중산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울창한 숲속에서 작은 책방과 게스트하우스를 홀로 꾸려가고 있어요. 이곳 제주 중산간은 참 묘한 곳이에요. 아침이면 숲 안개가 집 마당까지 낮게 내려앉아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지워버리곤 하죠. 그 안개 사이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귐과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 고요함이 제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별한 남편 대신 벗삼아온 유일한 동료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 사실 도망치듯 숨어든 거나 다름없었어요. 7년 전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고 나니 서울의 그 화려한 불빛들이 오히려 제 눈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와 낡은 집을 고치고 남편과 함께 읽던 책들을 모아 작은 서재를 만들었죠. 그게 지금의 숲속 책방이 되었네요. 제 일상은 참 담담하고 평온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핀 들꽃들에게 물을 주고 손님들이 머물 방의 침구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일. 오후에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책장 냄새를 맡으며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죠. 가끔 찾아오는 투숙객들도 이곳의 분위기를 닮아선지 다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숲길을 산책하다 가시곤 해요. 주변에서는 그래요. 미숙 씨, 그 젊은 나이에 혼자 적막해서 어찌 살아? 하고 걱정 섞인 눈길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저를 맡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닦으며 나 오늘도 잘 지냈어라고 혼잣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한 노년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7년 동안 고여있던 제 삶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던져진 건 바로 그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제주 중산간의 여름은 습도가 높고 햇볕이 따가워서 보통은 손님이 뜸한 시기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마당에 자풀을 뽑고 있는데 저 멀리 숲길 끝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깊은 곳까지 누가 찾아오나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먼지를 폴폴 날리며 은색 SUV 한 대가 민박집 마당으로 들어서더군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남자는 한눈에 봐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아주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차림새였어요. 어깨에는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손에는 묵직한 삼각대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예약한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가 건넨 첫 인사는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울림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은 무척이나 맑고 깊었죠. 전국의 야생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그는 이번에 제주의 여름 들꽃들을 영상에 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 사흘만 머물다 떠나겠다던 이 손님이 제 고요했던 7년의 정막을 어떻게 깨뜨리게 될지 말이에요. 그저 예의 바르고 일에 열정적인 예술가 한 분이 오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박진우 씨가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장비를 챙겨 마당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의 만남이 주는 설렘 같은 거 말이에요. 이제 막 짐을 풀고 촬영 준비를 마친 진우 씨가 서재 쪽으로 다가오며 저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사장님, 여기 숲이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찾던 그 빛이 여기 다 있어요. 그의 환한 미소를 마주하며 저도 모르게 수줍게 웃음을 지어 보였죠.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깊은 숲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사실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살게 돼요. 그저 꽃이 피면 봄이구나, 매미 소리가 드세지면 여름이 왔구나 하며 계절의 등 뒤를 쫓아갈 뿐이죠. 그의 여름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독하게 무더웠고 습한 공기는 마치 젖은 솜니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묵직했어요. 그날은 마당 구석에 핀 산수국들이 유독 파랗게 빛나던 오후였어요. 저는 툇마루에 앉아 열기를 식히며 얼음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숲길 초입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깊은 중산간까지 길을 잘못 찾아온 관광객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선 건 튼튼해 보이는 SUV 한 대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리는데 5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건장하고 인상이 선한 분이었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눈가에는 인자한 웃음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제 평온했던 일상에 파동을 일으킨 박진우 씨였습니다. 진우 씨는 차 뒷좌석에서 커다란 카메라 가방과 묵직한 삼각대들을 꺼내며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약한 박진우입니다. 길이 생각보다 깊어서 조금 헤맸네요. 그 목소리가 참 낮고 차분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죠. 방을 안내해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전국의 야생화를 기록하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인가 하는 곳에서도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대요. 제주의 여름 들꽃들, 특히 이 중산간 숲속에만 자생하는 귀한 꽃들을 영상에 담고 싶어서 전국을 돌다 여기까지 오게 되셨답니다. 제주 들꽃들은 육지 꽃들과는 또 다른 강인함이 있어요. 그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거든요. 장비를 정리하며 말씀하시는 진우 씨의 눈빛이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이던지 저는 그 모습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자연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일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걸 본 게 참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진우 씨는 원래 사흘 정도 머물며 근처 오름과 숲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그분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정성껏 방을 치우고 시원한 메밀차를 대접했죠. 거실 한쪽에 놓인 진우 씨의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들을 보니 이 적막하던 공간이 갑자기 활기차게 변한 것 같아 제 마음도 왠지 모르게 들뜨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저 혼자만 누리던 이 숲의 풍경을 이렇게 세심한 시선을 가진 예술가와 나누게 된다니 묘한 설렘이 생기더라고요. 진우 씨는 짐을 풀자마자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사장님, 이 집 마당에 핀 꽃들만 찍어도 일주일은 모자라겠는데요? 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깨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참 좋은 인연이 찾아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우 씨가 도착하고 이틀째 되던 날 밤, 평화롭던 제주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기상청에서 다급한 속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아주 강력한 태풍이 제주를 정면으로 관통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기 시작하고 숲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몸을 뒤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흘만 머물고 떠나겠다던 진우 씨의 계획은 이 거대한 자연의 해프닝 앞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리고 말았죠. 과연 이 갑작스러운 태풍이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떤 시간을 선물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주도의 날씨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여인 같아서 방금까지도 해가 쨍하다가도 어느샌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비를 뿌리곤 해요. 진우 씨가 저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다음날 짐을 챙겨 떠나야 했던 그분이었지만 하늘의 뜻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부터 속보가 쏟아졌어요. 아주 강력한 태풍이 경로를 틀어 제주를 정면으로 관통한다는 소식이었죠. 평화롭던 숲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울창하던 삼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몸을 뒤틀기 시작했고 하늘은 짙은 먹색으로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지붕을 짓누를 것만 같았어요. 진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촬영 장비를 챙겨 오름으로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비행기가 전부 결항됐대요. 배편도 끊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중산간 깊은 곳인 저희 집으로 오는 도로는 이미 불어난 물과 꺾인 나뭇가지들로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사흘만 머물겠다던 진우 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는 이 고립된 숲속 집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길이 끊기고 하늘길이 막히니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이 집과 우리 두 사람만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죠. 7년 동안 저 혼자만의 성역이었던 이곳에 낯선 남성과 단둘이 갇히게 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묘한 편안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진우 씨는 꼼짝없이 갇힌 상황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장님 댁에서 비 내리는 숲의 운치를 제대로 즐겨야겠네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밖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한 기세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진우 씨와 자주 마주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러 나오다가 거실에서 마주치고 혹시나 비가 새지는 않는지 창틀을 점검하다가 복도에서 마주치고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혼자였다면 공포스러웠을 태풍의 밤도 누군가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위안이 되더라고요. 진우 씨는 좁은 방 안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빗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에 열중하시거나 비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창밖의 풍경을 렌즈에 담으려 애쓰셨죠. 저는 그런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비어있던 이 집의 공기가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풍은 쉽게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진우 씨의 체류 기간은 하루, 이틀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예기치 않게 길어진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마치 신이 선물한 짧은 휴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적막하기만 했던 제 58배 여름이 폭풍 우 소리만큼이나 요란하게 요동치고 있었던 거죠. 진우 씨는 갇혀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분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창밖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거대한 삼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나가고 빗줄기는 창문을 깨부술 듯이 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혹시라도 유리창이 깨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우 씨는 달랐어요. 그 소란스러운 풍랑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만의 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죠.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의 보물 같은 카메라 장비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은 진우 씨의 모습은 마치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 같았어요. 돋보기를 꺼내들고 아주 미세한 렌즈의 먼지 하나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숨이 막힐 정도였죠. 부드러운 융으로 바디를 닦아내고 렌즈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분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어요. 그건 고심하는 사람의 주름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집중의 흔적이었죠. 제가 주방에서 따뜻한 메밀차를 끓여 다가가도 그분은 한동안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장비에 몰두하셨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든 진우 씨의 눈은 며칠 밤을 설친 사람답지 않게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진우 씨,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데 잠시 쉬면서 하시지 그래요. 장비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제 걱정 어린 말에 진우 씨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돋보기를 내려놓더군요. 사장님, 작가에게 장비는 제 몸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뜨는 그 찰나의 순간 꽃들이 가장 아름답게 고개를 들 때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직무유기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이 시간조차 촬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하고 울리더라고요. 55이라는 나이. 누군가는 은퇴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삶의 열정이 식어간다고 말하는 그 나이에 저토록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고 완벽을 기하는 모습이라니요. 7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그저 시간이 나를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살아왔거든요. 이제 내 인생에 뜨거운 건 더 이상 없겠지라고 단정 지으며 살았는데 제 눈앞에 이 남자는 태풍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겉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죠. 진우 씨의 방 문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슬쩍 들여다보니 그분은 노트북 화면 가득 피어난 제주의 야생화 영상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밤샘 편집 작업에 열중하고 계시더군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의 각도,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0.1초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수십 번을 되돌려보는 그분의 뒷모습,
그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의 시간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경계심은 어느새 묵직한 신뢰로 바뀌어 갔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굽이굽이 아픈 인생 이야기도 젖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감 말이에요. 단순한 투숙객으로만 보였던 진우 씨가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진지한 직업 정신과 뜨거운 열정은 숲속 책방의 정막에 갇혀있던 제 영혼을 조금씩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거죠. 그건 남녀 간의 설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존경과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우는 우리에게 일만 시키지 않았어요. 자연이 준 예기치 못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오직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에 서로의 숨소리까지 공유하게 된 그 밤.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진우 씨와 제가 어떤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었는지 그 떨리는 순간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촛불 아래 비친 진우 씨의 눈빛은 낮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 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태풍이 절정에 달했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밖은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바람은 지붕을 통째로 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툭 하고 온 세상이 암전되었어요. 정전이 된 거였죠. 7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 정전을 겪을 때는 그 어둠이 참 무겁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더듬거림 손으로 서랍장에서 양초를 찾아 불을 붙였어요. 가느다란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거실을 비추는데 그 작은 불빛 너머로 진우 씨의 얼굴이 보였죠.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니 빗소리는 더 선명해졌고 세상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우 씨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는 꽃을 찍을 때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짧은 생을 온 힘을 다해 피어내는 생명인데 제가 감히 그 깊이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쪽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자연을 단순히 피사체가 아니라 하나의 존엄한 생명으로 대하는 그분의 마음씨가 참 고왔거든요. 저도 제가 이 숲속에서 나무와 꽃들을 보며 느꼈던 위로들, 이름 없는 들풀 하나가 제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자연을 아끼고 그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서로의 가치관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중간에 비바람이 너무 거세져서 마당 배수구가 막힐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우 씨는 주저없이 우비를 챙겨 입고 제가 비추는 랜턴 불빛 아래에서 마당 배수구를 점검해 주셨어요.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사장님은 안쪽으로 들어가 계세요. 감기 걸립니다. 하고 소리치던 그분의 젖은 어깨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7년이었어요. 남편을 보내고 제 마음은 차가운 겨울 들판 같았거든요. 다시는 누군가를 보며 가슴이 뛸 일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애틋해질 일도 없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촛불 아래서 마주본 진우 씨의 선한 눈매와 비를 맞으며 저를 배려하던 그 듬직한 모습에 제 마음의 빗장이 사르르 풀려버린 거예요. 예순을 앞둔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부끄러우면서도 그 떨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다시 자리에 앉아 나누던 짧은 대화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가깝게 다가오던 가분의 그림자. 그 밤 저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고요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죠. 폭풍우가 지나가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또 다른 아찔한 순간을 준비해두고 있었더라고요. 태풍이 잠시 숨을 고르던 어느 오후 마당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진우 씨에게 정말 가슴 철렁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잠시 숨을 고르던 그 오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비바람이 조금 잦아들자마자 진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나갔어요. 사장님, 지금이에요. 비가 그친 직후의 들꽃은 눈물 속에 웃는 아이처럼 가장 맑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는 커다란 대형 삼각대와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챙겨 나갔죠. 저는 거실 옆 서재에서 창밖을 보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습한 날씨에 눅눅해진 책들을 한 권씩 넘기며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진우 씨가 마당 구석에 핀 산수국 앞에서 삼각대를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5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움직이며 최고의 각도를 찾으려 애쓰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분명 소강 상태라고 믿었던 바람이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숲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휘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예고도 없이 아주 강력한 돌풍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죠.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진우 씨가 펴놓은 대형 삼각대가 강한 바람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중심을 잃고 제가 서 있는 서재 창문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우 씨, 위험해요. 제 비명소리가 바람에 묻혀버린 찰나 묵직한 금속 삼각대가 창문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투명했던 유리창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내려앉았죠. 저는 너무 놀라 눈을 질끈 감고 주저앉았어요. 파편이 튀는 소리, 바람이 깨진 틈으로 몰아치는 소리, 그리고 뒤늦게 들려온 둔탁한 소리까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밖에는 사색이 된 진우 씨가 빗속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장비가 망가진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제 안위만을 살피는 눈빛이 창문 틈으로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찔한 사고였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깨진 유리창보다도 저를 향해 달려오던 그분의 절실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고는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벽인 유리창을 깨뜨렸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까지도 깨부순 것 같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진우 씨의 거친 손마디가 느껴졌어요.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분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우리는 한동안 깨진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람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옷깃을 흔들 뿐이었죠. 이 사고는
평화로웠던 우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 때문에 제가 다칠 뻔했다는 자책감에 깊이 빠져버렸고 그 미안함은 곧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7페이지에서는 이 아찔한 사고가 지나간 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우리가 나누게 된 가장 뜨겁고도 아픈 고백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유리창이 깨지던 그 날카로운 소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당에 있던 진우 씨가 빗속을 뚫고 서재 창가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분의 얼굴은 이미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었지만 제 안이만을 살피는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장님, 제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 거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비를 제대로 고정했어야 했는데. 진우 씨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진 방 안으로 들어와 연신 제 손과 어깨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 듬직하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으니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진심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유리창이야 갈면 그만이라고 그분을 다독였죠. 하지만 진우 씨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책하며 부서진 삼각대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재를 정리하고 비바람을 막을 임시 가림막을 설치한 뒤였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와 휴대용 인화기 하나를 꺼내놓더군요. 사장님, 사실 아까 사고가 나기 직전 돌풍이 불 때 셔터가 우연히 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사진이 제가 평생 찍어온 어떤 들꽃보다도 아름다워 보여서요. 그분이 건네준 작은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서가 사이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던 제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도 인위적인 포즈도 없었죠. 그저 58회를 살아온 제 등이 세월의 층을 쌓아 올린 책들 사이에서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사장님의 뒷모습에는 이 숲의 사계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우아하고 또 무엇보다 평온해 보이셨죠. 제 부주의로 창문은 깼지만 이 찰나의 평온함만큼은 꼭 사장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제가 알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숲을 지키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깊이를 온전히 받아낸 당당한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죠. 진우 씨의 렌즈는 제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니라 제 영혼이 뿜어내는 은은한 빛을 포착해낸 거였어요. 그 사진을 손에 쥐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세심하게 관찰당하고 또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진우 씨의 사과는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 제 삶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가장 귀한 위로가 되어 돌아왔던 거죠. 우리는 그 작은 사진을 한참 동안 함께 들여다보며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조차 잊은 채 따뜻한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사고가 남긴 상처보다 그 사고가 선물한 이 찰나의 기록이 우리 두 사람의 거리를 비약적으로 좁혀놓은 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해가 뜨기 마련이고 맑은 해가 뜨면 손님은 떠나야 하는 법이잖아요. 태풍이 완전히 물러가고 도로가 복구되면서 찾아온 이별의 순간, 그리고 그 이별 끝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우 씨가 건네준 그 작은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평소 거울을 보며 한숨 짓던 주름진 얼굴이나 힘없는 눈동자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아주 오묘하게 어우러진 한 여인이 서 있었죠.
서가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제 어깨 끝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숲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고도 우아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아, 진우 씨는 나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단순히 숙소 주인이나 나이 든 여인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자신만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의 아름다운 생명체로 저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이 렌즈라는 통로를 통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굳어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사실 저는 58이라는 제 나이가 그저 저무는 노을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 지낸 7년의 시간도 그저 고독과 적막을 견디는 인고의 세월이라고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진우 씨가 포착한 제 뒷모습은 달랐어요. 그건 고독이 아니라 고고함이었고 적막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죠. 진우 씨는 제 삶의 조각들을 모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셈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삶이라는 게 결코 결핍이나 슬픔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다듬어가는 소중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진우 씨의 사진을 통해 비로소 배운 거죠. 제 나이 58은 무언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가을날 잘 익은 과일처럼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시기라는 것도요. 진우 씨가 보여준 그 찰나의 순간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외면하는 대신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긍정하며 바라보기로 한 거죠. 누군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봐줄 수 있다면 나 역시 내 삶을 더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비바람이 잦아든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도 그 달빛 같은 은은한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태풍은 완전히 물러갔고 내일 아침이면 눈부신 제주의 햇살이 다시 이 숲을 비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이 묵직한 호감과 존중을 가슴에 품은 채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부서진 유리 조각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비춰본 소중한 기억들이었으니까요. 길었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이 특별했던 체류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무심하시지. 태풍이 끝물이라 생각했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이 중산간 마을을 덮쳤어요. 그날 밤은 정말이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퍼부었죠. 7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산사태 걱정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자정쯤 되었을까요? 숙소 뒷산에서 쿠르릉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당은 물바다가 됐고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금방이라도 주방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죠. 저는 너무 놀라 장화도 제대로 못 신고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진우 씨가 두꺼운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마당으로 뛰어나가셨어요.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물기를 돌려야겠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우 씨는 삽 한 자루를 들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배수로를 막고 있는 돌덩이와 흙더미들을 치우기 시작하셨죠. 겉옷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빗물이 눈을 가려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주방 입구에서 덜덜 떨며 랜턴을 비추고 있는데 진우 씨가 진흙더미에 미끄러져
무릎을 찌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삽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저분은 지금 단순히 투숙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집과 나를 지키기 위해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벽 3시가 넘도록 진우 씨의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가슴을 때렸어요. 마침내 마당 한쪽에 깊은 물길이 나면서 주방 턱 밑까지 차올랐던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죠. 온몸이 흠뻑 젖어 물을 뚝뚝 흘리며 처마 밑으로 들어온 진우 씨의 모습은 처량하기보다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듬직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제가 수건을 들고 달려가 그분의 얼굴을 닦아주려는데 진우 씨가 오히려 젖은 손으로 저를 뒤로 물리며 이제 됐습니다, 사장님. 다행히 집 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안심하고 들어가 쉬세요 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짓더군요. 그 헌신적인 모습, 자신보다 저와 이 공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 깊은 배려 앞에서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 씨의 그 정직한 땀방울과 흙탕물로 범벅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도 좋겠다고요. 그 긴박했던 밤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진흙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비구름이 걷히고 멀리 숲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샘 사투를 마친 우리 두 사람 위로 태풍이 지나간 뒤에 서늘하고도 맑은 공기가 찾아들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밤샘 사투 끝에 물길은 잡혔지만 주방 바닥이며 툇마루 여기저기에는 여전히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흥건했죠. 진우 씨가 마당 정리를 마무리하는 동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빗물을 퍼내려 빗자루와 양동이를 들고 나섰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를 위해 온몸을 던진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앞불싸 젖은 바닥이 생각보다 훨씬 미끄러웠나 봐요. 물기를 머금은 나무 바닥을 디디는 순간 발이 쑥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이 뒤로 확 쏠리고 말았어요. 아! 하는 비명조차 다 나오지 못한 찰나였죠. 이대로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겠구나 싶어 질끈 눈을 감았는데 예상을 비껴간 온기가 제 몸을 감싸 안았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진우 씨가 어느새 달려와 그 강인한 팔로 제 허리를 다급히 낚아채듯 붙잡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제 등이 그분의 단단한 가슴에 닿고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가깝게 들려왔죠. 빗물에 젖어 서늘했던 몸이 그분의 온기로 인해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조심하셔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거칠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이 들어간 그 팔의 감촉에서 저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마당의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정적이 우리 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7년 만이었어요. 누군가의 심장 박동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게요. 진우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숲속 숙소를 지키는 강한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여자일 뿐이었죠. 그 찰나의 순간 우리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한 숙소 주인과 손님이라는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하고도 특별한 기류가 우리를 감싸 안았죠. 고개를 들어 진우 씨를 바라봤을 때 그분의 눈동자 속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깊은 진심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제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분의 옷깃을 적셨지만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 몸을 떼지 못했죠.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녘 젖은 마당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던 그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서로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된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와 서로의 눈빛 속에 고여버렸으니까요. 그 떨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침 안개가 숲을 하얗게 덮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요한 안개 속에서 진우 씨가 제게 건넬 다음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뜨거운 기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빗물보다 더 진한 감정들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적셔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란스러웠던 물난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니 비로소 주변의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녘이었어요. 저는 진우 씨가 밤새 고생한 게 너무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거들 요량으로 젖은 정원의 잔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부러진 나뭇가지며 휩쓸려 내려온 돌덩이들을 치우는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나뭇가지를 치우려다 그만 날카로운 가지 끝이 제 손등을 깊게 긁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 작은 비명이었는데도 마당 저편에서 연장을 정리하던 진우 씨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제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걸 보더니 그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안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했잖아요.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는 간대없고 마치 자기 몸이 다친 것처럼 속상해하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더군요. 진우 씨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는 어디서 찾았는지 구급함을 들고 와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흙탕물에 젖은 옷조차 갈아입지 못한 그분이 제 상처를 보며 손을 파르르 떠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제 손등을 닦아낼 때마다 그분은 혹여나 제가 아플까봐 후마이너스 하며 정성스럽게 입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숨결이 닿을 때마다 상처의 화끈거림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약 바르는 게 다 끝났는데도 진우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밤사이에 열이 날지도 몰라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 눈 좀 붙이세요. 그분은 젖은 겉옷만 겨우 벗어두고는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셨죠. 제가 잠결에 살짝 뒤척이기만 해도 어디 불편하세요? 하며 물어보던 그 낮은 목소리. 그 밤 저는 7년 만에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 그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손등의 상처는 작았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우 씨의 손길을 통해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다리가 놓인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주인과 손님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밤을 지켜주는 아주 깊고 특별한 관계로 거듭난 거죠.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의 정막 속에서 저는 제 손등에 붙여진 반듯한 반창고를 한참이나 내려다봤어요. 그건 단순한 치료의 흔적이 아니라 진우 씨가 제게 건넨 진심 어린 고백 같았거든요. 그분의 헌신과 다정함이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이제는
도저히 그분이 없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숲속의 아침은 태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 맑고 투명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원이 다시 평온해진 것과 달리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과연 이 길고도 짧았던 폭풍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태풍이 물러간 제주의 하늘을 본 적 있으세요?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이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고 공기는 세상을 새로 씻어낸 것처럼 투명했죠. 저는 진우 씨와 함께 숙소 뒷길을 따라 오름을 올랐어요. 이곳은 제가 남편과 생전에 손을 잡고 수없이 오르내리던 제게는 가장 아프면서도 소중한 추억이 깃든 산책로였죠. 오름 끝자락, 우리가 자주 앉아 쉬던 커다란 바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태풍을 견뎌낸 초록빛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다에서는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던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사장님, 아니 미숙 씨. 이번 태풍을 함께 겪으며 제가 본 당신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진우 씨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대신 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집을 지키고 젖은 정원을 돌보던 당신을 보면서 저는 이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린 들꽃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어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함 뒤에 숨겨진 결이 어찌나 고운지. 당신은 참 결이 고운 사람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까지 맑은 사람. 그 말을 듣는데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보낸 뒤 저는 그저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제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진우 씨는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가 홀로 견뎌온 시간의 깊이와 제 내면의 무늬를 정확히 읽어준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의 결을 이토록 세심하게 알아봐 준다는 게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덧붙였어요. 이곳 제주에서 만난 어떤 야생아보다도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향기가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고운 결을 제가 곁에서 더 오래 지켜보고 싶다면 제 욕심일까요? 그건 화려한 미사여구가 담긴 고백은 아니었지만 제 생애 가장 뜨겁고 진실한 울림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볕이 들듯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는 오름 위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묵직한 진심을 공유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맑아지고 우리를 감싸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풍이 물러갔다는 건 끊겼던 길이 다시 열린다는 뜻이고 그건 곧 진우 씨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 아름다운 오름에서 내려가는 길,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백의 설렘과 이별의 예감이 뒤섞인 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어떤 인사를 나누게 될까요? 여러분, 태풍이 완전히 물러가고 나니 제주의 하늘은 시리도록 맑아졌어요.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의 통제가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멀리 바다 위로 비행기들이 다시 줄지어 날아오르는 게 보였죠. 7일. 원래 사흘만 머물기로 했던 진우 씨가 제 숲속 책방에 머문 시간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분이 짐을 싸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마당에 세워진 진우 씨의 차 안으로 무거운 카메라 가방들이 하나둘 실리는 걸 보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혼자 있는 게 당연했는데 겨우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그분의 온기에 너무 길들여졌나 봐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 웃으며 그분께 작별 인사를 건넸죠. 진우 씨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이번 태풍은 외롭지 않게 잘 보냈네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런데 짐을 다 싣고 운전석 문을 열려던 진우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죠. 사장님, 아니 미숙 씨. 사실 차에 짐을 싣는 내내 제 마음이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 문을 닫고 떠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요. 진우 씨는 제 앞에 서서 아주 솔직하고 투명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촬영은 끝났습니다. 기록해야 할 들꽃들도 다 담았고요. 그런데 제가 정작 담고 싶었던 건 카메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숲속 책방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숙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빗소리를 듣고 정원을 정리하던 그 사소한 순간들이 제게는 어떤 야생화 사진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저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촬영 스케줄이며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미숙 씨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이 숲을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 더 머물고 싶습니다. 제 진심 받아주실 수 있나요? 세상에 여러분. 그토록 자기 일에 엄격하고 철저하던 분이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제 곁에 머물겠다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을 제 쪽으로 옮겨오겠다는 아주 무겁고도 따뜻한 선언이었죠. 58째 인생에 이런 영화 같은 순간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열린 길 위에서 진우 씨는 스스로 멈춤을 택했습니다. 떠날 수 있는 자유보다 제 곁에 머물 운명을 선택한 그분의 눈빛을 보며 저 역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혔죠.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고백의 끝에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함께 그려가게 될까요? 숲속 책방의 문을 닫고 함께 걷기 시작한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지 그 찬란한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우 씨가 떠나지 않고 제 곁에 남기로 한 그날 오후 숲의 공기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설레는 이야기 곧 이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 경로가 나라는 존재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걸 지켜보는 기분 상상해 보셨나요? 전국 산천을 떠돌며 오직 카메라 렌즈 속에만 세상을 담던 진우 씨가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제 곁에 정착하기로 한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실 진우 씨는 평생을 길 위에서 산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이름 모를 들꽃이 피었다는 소식만 들리면 자다가도 차를 몰고 달려가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영상을 쫓는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이 이 정적인 숲속 책방에 그리고
제 58배 고요한 일상의 닻을 내리겠다고 결심한 건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었답니다. 미숙 씨, 저는 평생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만을 쫓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 속에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찾아 헤맸던 건 찰나의 영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반겨줄 따뜻한 온기였다는 걸요. 진우 씨는 마당 한편에 서서 태풍이 지나간 뒤 더욱 짙어진 숲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더 이상 다음 촬영지를 고민하는 조급함이 없었죠.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주의 사계를 만끽하며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다는 평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 결심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서울의 짐을 하나둘 정리해 이곳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우리 숙소의 창고로 쓰던 작은 별채를 자신의 작업실로 꾸미기 시작했죠. 흙탕물이 들이쳤던 마당에는 우리가 함께 고른 꽃나무를 새로 심고 태풍에 깨진 유리창 대신 더 튼튼하고 따뜻한 창을 달았어요. 방랑자의 옷을 벗고 이 숲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새벽 진우 씨는 카메라를 들고 멀리 떠나는 대신 저와 함께 숲길을 산책하며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의 이름을 알려주곤 합니다. 전국을 누비던 그 화려한 경력은 이제 이 작은 숲속 책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따뜻한 도슨트의 목소리로 바뀌었죠. 혼자였을 때는 그저 견뎌내야 했던 제주의 사계절이 진우 씨와 함께하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봄에는 고사리를 따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가을엔 억새물결 사이를 걷고 겨울엔 따뜻한 벽로 옆에서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살. 진우 씨는 제게 그런 평온한 정착의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님과 주인이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아요. 대신 이 숲의 사계절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매 순간을 소중히 겹쳐 쌓아가고 있죠. 방랑을 멈춘 카메라 작가와 고독을 걷어낸 책방 주인이 만들어가는 이 소박한 일상은 태풍이 선물한 가장 찬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새로운 시작이 단순히 행복한 정착에서만 멈춘 건 아니었어요. 진우 씨와 제가 함께 이 숲을 일구며 나누는 시간들이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더 큰 감동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화로운 정착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진우 씨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놀라운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과연 그 제안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떤 더 깊은 사랑의 결실로 이끌게 되었을까요? 숲속 책방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던 그 찬란한 봄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느덧 제 이야기도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네요. 58.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며 정리할 때라고 말하는 그 나이에 제게 찾아온 이 변화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꿈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이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 듯 들어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꽃이 피면 그저 지는 게 아쉬웠고 해가 지면 내일이 오는 게 무거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예순을 코앞에 둔 이 나이에 태풍과 함께 들이닥친 진우 씨라는 사람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황혼의 사랑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름진 손을 맞잡을 때 전해지는 온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서로의 살아온 굴곡진 세월을
이해하는 눈빛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말이죠. 진우 씨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아요. 대신 오늘 피어난 작은 풀꽃의 경이로움과 내일 우리가 함께 마실 차 한 잔의 설렘을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메시지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요. 진정한 인연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을요. 40이든 50이든 혹은 저처럼 60을 앞둔 나이든 상관없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가장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우리의 고단했던 삶 뒤에도 반드시 찬란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이제 늦었어라고 말할 때 저는 웃으며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쁜 꽃이 필 때예요 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진우 씨에게 찾아왔던 그 따뜻한 봄바람이 언제든 불어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미숙 씨와 진우 씨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숲속 로맨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늦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음번에도 더 가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장 당신다운, 가장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